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도래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이고 신고 대상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가 감동이 되시면 구독 및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차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 지방의 군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정부 여당 주도로 처리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혼선과 전월세 공급 위축을 일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고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읍명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기관과 계약금 등에 비례해 4만 원에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데 이 기간에는 과태료 처분이 면제됨을 여러분께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바로 노출되는 상황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방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 정보 취합되면서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나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모든 주택은 물론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각종 전월세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초반에 혼선을 막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전시 서구 올평 1, 2, 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과세 자료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후 언제라도 사항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정부도 과세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것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국토부 관계자의 보충 설명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료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시 지역의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고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가나름, 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촉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되는가요? 신고서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임장은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는 별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였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임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계약금이나 조건 등의 변화가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넘겨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계약금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4만 원은 계약금 1억 원 미만 계약이 이루어진 지 3개월 이내의 경우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이 넘어가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할 일은 없는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없습니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표준 임대료 도입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추측도 나오는데요. 표준 임대료를 비롯한 신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해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갱신 계약 때 종전 임대료도 신고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종전 임대료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목적보다는 시장 변화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5%율을 단속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행정규제 사안이 아니고 사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금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이임받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저우 부동산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양해 바라시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부동산을 신속히 정확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